하지만 이 질문은 첫 번째로 하시면 안 돼요. 왜냐면 너무 따지는 엄마처럼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. 12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. 우리가 방학 동안 수학 공부를 많이 할 계획을 세우신 분들 당연히 계시겠죠. 그리고 개학이 돼서 2학기 때부터 학원을 보내려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오늘은 학원을 보내기 전, 수학학원 가기 전에, 즉 결과 상담 받을 때 물어봐야 되는 질문 3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. 이 질문을 물어보시면서 이 학원을 보낼 만한 곳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. 자, 이 질문은 학년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유아부터 초2 친구들을 위한 영상입니다.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, 바로 수준에 대한 질문인데요. 요즘에는 수학학원 테스트를 보고 나서 어떤 반이 나왔어요. 그럼 학원에서는 그 반이 외부적으로 어떤 위치인지 그렇게 정보가 많지 않은 이상 알려주지 않아요. 뭐 몇 번째 반이다. 예를 들어서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맨 꼴찌인지 사실은 잘 언급하지 않죠. 왜냐하면 엄마가 그 결과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이 학원을 등록하지도 않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그 수준의 위치를 좀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. 물론 가장 높은 반이 탑반이 나오면 이번 시험을 통해서 탑반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등록 안 하면 안 된다. 그 자리가 이제 빈자리가 이제 금방 채워질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안달나게 하지, 이 외에는 그 반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. 어떤 질문을 하면 이 학원에서 우리 아이의 수준이 어느 쯤인지 알 수 있을까? 바로 선생님, 우리 아이 또래에 잘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을까요?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 대충 반의 레벨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. 약간의 겸손한 모습도 보이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채워줄 수 있는 엄마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도 어필이 되고, 그 진도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진도가 이러이러하니까 요 정도 갭이 나겠구나. 나는 이 갭을 이렇게 메꿔서 반을 더 올라가려면 학원을 보내는 것만 하지 않고 난 집에서 뭘 도와주면 좋겠다. 이런 계획까지도 세워보실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우회적으로 수준이 어딘지를 알 수 있으니까 대충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수준이 이 학원에서 제일 아랫반이다라고 해도 이걸 지금 다니는 게 맞을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수준 때문으로 결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어떤 친구들은 엄마랑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거나 너무 많은 마찰이 일어나면 오히려 수학 공부 때문에 엄마의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럴 땐 레벨에 상관없이 학원에 가서 차근차근 배우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테니까 이건 좀 참고사항으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질문은 바로 내용에 대한 질문이에요. 어떤 내용이냐? 학원에서 우리 아이가 배우게 될 커리큘럼 같은 거죠. 예를 들자면 이제 앞으로 뭘 배울 거다, 이런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해주거든요. 그런 내용을 잘 따라가려면 우리 아이는 어떤 영역을 더 신경 쓰면 좋을까요? 이런 것도 학원마다 뭐 똑같은 2학년의 탑반이라고 해도 진도의 순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도의 순서에 따른 아이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 훨씬 더 아이가 학원에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게 되고요.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.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어차피 설명을 다 해줘봤자 지금 다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겠죠. 그러니까 1년 후면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까지 진도를 나갈 수 있을까요? 이 질문도 목표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, 이 학원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1년 기간 동안 얼만큼씩 이렇게 나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큰 그림의 진도의 목표라든지 내용의 흐름들을 좀 감을 잡아 보시면 아이가 하는 수업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브리핑을 해줄 때 이해하시기가 훨씬 쉽고, 또 책을 이렇게 뒤져보지 않아도 대충 지금쯤에 여기를 하고 있겠다 이렇게 가늠도 할 수 있죠. 그리고 그 진도에 비해서 우리 아이가 뭐 연산만 너무 부족하다, 그럼 집에서 엄마가 따로 연산만 좀 보충해주면 되니까 학원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바로 사람이에요. 유아나 초등 저학년까지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요. 즉 사람에 많이 좌지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연령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나게 되는 선생님,
친구들의 구석, 거기에 분위기 이런 것들도 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. 하지만 이 질문은 첫 번째로 하시면 안 돼요. 왜냐면 너무 따지는 엄마처럼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수학적 학습을 도와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학원을 오는 거지,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재고 따지지 않겠다, 이런 인상을 주지 않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이런 질문은 중요한 질문들을 먼저 첫 번째, 두 번째 하시고,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조심스럽게 겸손한 태도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학원에는 이 선생님이 잘 가르치다던데 그 선생님은 언제냐? 이런 질문은 너무 우리 아이의 어떤 학습 결과가 만약에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원 측으로 돌릴 수도 있겠다는 인상을 주게 되죠. 그래서 그런 질문보다 돌려서 유명하다는 선생님의 좋은 점이 있을 거잖아요. 그걸 먼저 아시면 그 부분을 어필을 분명히 학원에서 할 거고요. 만약에 그 선생님 반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선생님만의 좋은 장점이 뭔지를 알려주시면 그게 우리 아이와 케미가 잘 맞을지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고, 또한 선생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반의 분위기 또는 남자 여자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많이 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수학학원 등록하기 전에 이 학원 갈까 말까 고민을 할 때 기준이 되는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. 학원마다 프랜차이즈다 하더라도 모든 지역에 똑같은 프랜차이즈가 다 좋은 학원은 아니기 때문에 학원에 선입견을 먼저 갖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질문을 해서 학원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